공산 국가를 옹호하고 친중, 친북 행보를 하고 있고, 그런데 반미를 외치면서 정작 지 새끼들은 미국 유학 보내고 해외여행 댕기고 이런 거 보면서 분노하지 않습니까? 반갑습니다. 보수의 품격을 담은 정치 해석 김영윤 TV입니다. 전 세계에 불고 있는 좌파 축출 바람, 거기에 콜라보하는 트럼프 2기 기대가 되는데요. 최근 트럼프 당선인의 취임식 초청 명단이 나왔습니다. 국내에서 크게 화제가 되고 있죠. 트럼프 당선 이후에 세계 경제 그리고 안보, 외교가 재편되는 조짐을 보이고 있고, 어디로 튈지 모르는 트럼프 때문에 바짝 쫄아 있죠. 전 세계가. 그런 가운데 누가 트럼프 측에 가까운 관계를 맺고 있는지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특히 한국의 지금 정치 상황 탓에 미국에서 좀 배제되고 있는 느낌이 강하죠. 초청 여부를 통해서 대미 네트워크 수준을 가늠하게 된다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초청받은 국내 인사로는요, 국민의힘의 김대식 의원, 조정훈 의원, 약간 좌파삘 나는데, 아무튼 하버드 호서인 이준석은 없습니다. 마크 주크버그도 친구라더니 이번에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신임 국방장관 콜비는 친구가 아닌가 봅니다.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버튼 꼭 눌러주시고요. 끝까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좋아요 클릭 많이 해주시면 광고가 활성화돼서 저와 구독자님이 또 다른 구독하시는 유튜버들까지 전체적으로 활성화된다라고 합니다. 유튜브 세계에서도 우파가 승리할 수 있도록 많은 좋아요 클릭, 댓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미국에서도 트럼프 지지율이요 꽤나 높습니다. CNN이 12월 5일부터 8일까지 실시한 여론조사를 보면요, 응답자 54%가 트럼프를 완벽히 지지한다. 백악관으로 복귀할 경우 잘할 것이다 라는 기대를 줬다라고 합니다. CNN 하면 뭐 중도 좌파, 그러니까 지금까지 트럼프를 계속 꾸준히 비판해왔던 언론입니다. 거기서도 트럼프가 50%가 넘는다라는 건 미국 내 보수주의가 더 강력해졌다라는 거죠. 자, 트럼프가 내세우고 있는 게 자국 우선주의 그리고 보수적 가치를 수호한다라는 움직임으로 이번에 유권자들의 마음을 샀죠. 이제 미국이 달라질 겁니다. 전 세계가 보수주의를 되찾고 있는 지금 대한민국은 반대로 친북 인사들이 국회를 장악해서 무차별 입법을 쏟아내고 결국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까지 해서 국내 상황이 엉망이다라는 거죠. 윤석열 정권이 들어서고 김건희 여사를 악마화하고, 그거는 어떤 느낌이었냐면 박근혜 대통령이 세월호 그 시간 동안에 성형을 했다, 굿을 벌렸다, 그거와 똑같은 느낌으로 계속 무차별 공격했다. 근데 우리 국민들은 잊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아무튼 현재까지 초청을 받은 국내 인사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김대식, 조정훈 의원이 있고요. 이 김대식 의원이 좀 볼만한데요. 미국 정계와 두터운 인맥이 있습니다. 그리고 조정훈 같은 경우는 미국의 유학파죠. 세계은행 근무한 경력도 보이고, 일단 제가 볼 때는 여권 내에서 원래 저는 박진일 거다라고 생각했는데, 일단 의원 배지를 달지 못했기 때문에 이제 고르고 어쩌다가 그냥 물 조금 튄 느낌으로 조정호까지 가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하고요. 지금 야권 진영에서는 초청 소식 들리지 않고 있습니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차원에서 참석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냥 지들의 이야기다라는 거죠. 일단은 이렇게 미국 행사에 초청되지 못했다라는 건 미국과 전혀 네트워크가 되어 있지 않다, 네트워크 부재라는 것이 드러난 겁니다. 그리고 취임식이 끝나고 나면 무도회가 있습니다. 그 행사에는 트럼프를 지지하고 후원했던 사람들이 따로 드레스 입고 막 춤을 추고 노래를 부르고 막 그러는 곳이죠. 여기에 초청됐다라는 건 진짜 찐이다라고 봐야 되는데, 여기에 정강훈 목사의 부부가 초청을 받았다라고 합니다. 만일에 초청 못 받고 빌빌빌 하면서 이제 국내 상황들, 이제 개딸들 눈이 있으니까 미국행 비행기 타고 갔다
그럼 입국 컷 됩니다. 이제 트럼프 취임식의 입국 컷이죠. 솔직히 초청장 없이 기어 들어가는 건 뭐 실례다라고 봐야 되는 거죠. 이거는 세금 낭비하고 또 논란이 생길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죠. 문재인이 예전에 체코 대통령도 없는데 체코에 가가지고 체코 총리랑 비공식 면담으로 코미디 외교를 하고 왔던 게 생각이 나죠. 비공식 면담이라는 게 체코 측에서는 사전에 협의할 내용도 없고 갑자기 진행된 모임이니까 공식적인 외교 문서에 남길 이유도 없다. 그럴 가치도 없는 그냥 사적인 모임에 지나지 않는다. 그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비공식 면담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한나라 대통령이 총리 만나서 그것도 쪽팔리게 비공식 면담, 차담으로 끝냈다라는 건 정말 대한민국 세금 오지게 쓰고 왔다라는 거죠. 민주당이 지금 박지원 정도 뭐 대미 담당으로 정식 초청 없이 보낸다라고 하면 그때의 문재인 꼬라지 난다라는 거죠. 국민 세금 그냥 펑펑 쓰고 온다, 사진 몇 번 받고 온다 정도로 봐야 되는 거. 이건 민주당 치열할 것 같은데요. 국민 세금 쓰고 미국행 비행기 타고 사진 좀 받고 본인의 이력에 한 줄 접고, 그런데 여기에 정청래, 이인영, 박선원 등은 미국 테러리스트로 분류가 되어 있는 주요 인물이라 갈 수 있을지 의문이 드는데요. 일단 저는 박선원 의원 신고했습니다. 곧 영상을 만들 생각인데요. 지금 박선원 같은 경우는 금배지 달고 국회에서 대한민국의 군의 비밀을 노골적으로 오픈하면서 국방에 관련된 비밀을 지금 공개적으로 노출시키고 있습니다. 그것은 북한에 보내는 사인 정도로 저는 파악을 하고 있는데요. 이거 굉장히 뻘건 놈입니다. 그래서 저는 CIA 신고했습니다. 제 커뮤니티를 보면 CIA 신고 링크부터 시작해서 편안하게 갈 수 있게 쫙 설명이 되어 있으니까 꼭 한번 봐주시고요.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 CIA는 전 세계 언어를 번역하기 때문에 그냥 한글로 가볍게 링크만 보태서. 자, 민주당은요, 그냥 막, 정청래, 이인영, 이런 거, 박지원, 이런 거 생각 말고, 그냥 정영진, 신세계 회장 만나보는 게 더 빠를 듯 하지만, 정영진은 또 멸콩의 아이콘이죠. 일단 멸콩입니다. 멸콩. 그래서 20대들의 그 뜨거운 심장에 불을 지핀 사람이기도 하죠. 내가 보수인지 뭐 중도인지 좌파인지 잘 모르겠으나 현재의 대한민국 상황에 대해서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있는 그런 지식이 있는 젊은 청년들에게 이 멸콩을 던지면서 이제 불살랐다라는 거. 어쨌든 경제 쪽 인사들 중에서 보면요. 류진 한국경제인협회 회장 그리고 우호연 SN그룹 회장이 초청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 류진 한국경제인협회 회장은요. 조지 W 부시 대통령 시절부터 대미 네트워크를 구축해 왔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트럼프와의 관계도 돈독한 것으로 알려졌죠. 정영진도 이번에 3박 4일 일정으로 미국의 트럼프 별장에 갔다가 5박 6일로 이제 늘어났죠. 트럼프 주니어와 불호 관계입니다. 국내에 정재계의 어려움을 전달한 것으로 보이고요. 앞으로도 트럼프 행정부와 좀 소통 창구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일단 국내 정재계는 좌파 정권이 들어설 경우 대미 관계 악화를 우려할 수밖에 없는 상황. 민간 차원에서라도 대미 네트워크를 강화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 각자 도생이죠. 이재명이 만일에 정권을 잡는다. 끔찍하겠지만 일단 뭐 최악의 상황을 생각해 보면 이런 정계의 인사들이 구축해 놓은 인프라도 박살이 날 건 뻔하기 때문에 이제 각자 도생으로 가는 거죠. 이재명이 미국에서는 굉장히 거북스러운 인간 중에 하나입니다. 뭐 문재인을 넘어섰다 정도로 생각해 봐야 되는 게 이 미국 정계의 부정적인 이미지를 형성하는 일을 이 주둥이가 했다라는 거죠. 친중 행보로 대만 문제와 관련해서도 미국의 반발을 공식적으로 불러일으켰습니다. 이재명의 과거 발언 중에 반미 상황들 한번 보면요. 2021년 7월에 미국 점령군 발언을 했습니다. 그때 당시가 경기도지사였는데
있는데요. 대한민국은 친일 청산을 못하고 친일 세력이 미 점령군과 합작해 기득권을 유지했다라고 발언했습니다. 이건 미국이 이제 제대로 보고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2021년 11월입니다. 미국 상원의원하고 면담할 때 이 이재명이 방한한 이 상원의원에게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한국이 일본에 합병된 이유는 미국이 가스라 데프트 밀약을 통해서 승인했기 때문이다 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이러한 발언 자체는 미국의 책임을 강조한 것, 그러니까 미국 때문에 우리나라가 일본으로 들어갔다 이런 식으로 해석할 수 있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외교적 결례라는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죠. 입이 걸레라서 문제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해 한미일 연합훈련에 대해서 친일 국방 발언을 했습니다. 2022년 10월이네요. 이때 당대표 이재명으로서 한미일 동해 합동훈련을 두고 극단적 친일 행위다. 대일 굴욕 외교에 이은 극단적 친일 국방이다 라고 비판했습니다. 이것은 지금 현재 한미 동맹 그리고 한미일 안보 협력에 대해서 어떤 방식으로 어떤 시각으로 보고 있는지에 대해서 우려를 불러올 수 있는 발언이죠. 그래서 미국은 이 이재명의 외교관 그리고 역사 인식에 대해서 판단이 끝났다라고 봐야 되는데 최근에는 이 대통령 놀이 중이신지 친미적 발언을 좀 강조하고 있습니다. 한미 동맹 강화를 주장하는 모습으로 변신하고 있는데요. 일단 이재명이는 대북 송금 문제가 걸려 있죠. 이게 국제 또는 미국 재판에 회부될 수 있습니다. 유엔의 대북 제재도 있지만 미국 자체의 이 제재 위반도 있기 때문에 이재명은요. 유엔 대북 제재, 미국의 제재, 그 다음에 EU의 제재 각각 다 걸릴 수 있습니다. 보이스 오브 아메리카에서 이재명 국제재판소에 회부될 수 있다까지도 언급했죠. 그리고 이재명은 이미 대만과 중국의 전쟁이 일어날 때 남의 나라 이야기다. 우리는 쉐쉐만 하면 된다라고 해서 친중의 발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미국은 지금 이제 제대로 지켜본다라는 거죠. 이재명의 이런 발언, 미국 측에서는 분석 끝났습니다. CIA, FBI 그리고 나치 독일의 유대인 학살에 가장 앞장섰던 상징적인 아돌프 아이히만 체포했던 모사드까지도 아마 그 이재명을 다 정보 취해서 판단이 끝났지 않았을까 보는데요. 이런 정보력을 가진 미국이 이재명 정보를 쉽게 보지는 않을 거다라는 거죠. 그냥 이재명 딱 보면 이거 친북, 친중, 이 쪼무레기, 이거 시다바리, 이거 안 되겠네 라고 판단이 들어섰다라는 거죠. 일단 트럼프 행정부가 곧 출범을 하는 이 상황에서 한국 정치권의 안정이 필요한 상황, 그리고 경제계가 대미관계 구축에서 중요한 과제로 부상하고 있는 상황, 이런 상황에서 좌파 정권이 들어서는 경우 미국과의 관계가 더 어려워질 것이라는 우려가 있죠. 그리고 초청장을 못 받은 상황에서 한국의 국제적 위상을 낮추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라는 것, 지적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공산 국가를 옹호하고 친중, 친북 행보를 하고 있고, 그런데 반미를 외치면서 정작 지 새끼들은 미국 유학 보내고 해외여행 댕기고 이런 거 보면서 분노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반일 운동할 때랑 똑같죠. 이중적 잣대로 지금 모든 행동을 하고 있는 이 야당 정치인들의 민낯이 파악이 되지 않습니까? 저는 이 대한민국 국민이 가스라이팅 당해서 이 진실을 파악하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 매일 우리 불쌍한 대한민국 국민들을 살펴주십사 하고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 기도가 통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립다 윤석열, 김영효TV였습니다.